네, 안녕하세요. benjamin입니다. 30대 레버리지 ETF의 투자하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월 50만원으로 24억 만들기인데 정말 가능할까요? 4개 종목의 11년간 투자 성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145배, 아마존은 27배, 구글은 4배, 애플은 23배입니다. 테슬라의 환상적인 수익률이 멋지나요? 근데 테슬라의 수익률을 이긴 종목이 보이네요. 그렇죠. 바로 TQQQ입니다. TQQQ는 QQQ의 3배 레버리지 ETF인데요. 그러면 먼저 QQQ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QQQ는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이런 기술주 위주의 시장인 나스닥에 상위 100개 종목에 투자하는 지수 추종 ETF입니다. 이 QQQ를 3배 레버리지로 한 것이 바로 TQQQ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백테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백테스트를 해보면 2010년에 TQQQ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10만 불을 투자했으면 2021년 현재 1,400만 불을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원화로 하면 한 1억 2천 정도를 투자했다면 166억이 되는 겁니다. 정말 환상적인 수익률입니다. 근데 TQQQ는 이런 장점만 있고 위험은 없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위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험은 바로 닷컴 버블입니다. TQQQ가 닷컴 버블을 지나갔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3배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폭락을 한다는 거죠. 닷컴 버블 당시에 약 마이너스 90% 정도의 하락을 보였는데 TQQQ는 3배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의 가치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20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TQQQ를 장기 투자했을 때 닷컴 버블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거의 모든 수익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닷컴 버블이 지금 또 올까요? 자, 이 표는 닷컴 버블 시기 그리고 최근 시기의 연간 상승률을 분석한 도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보세요. 자, 닷컴 버블 직전 10년 평균 연간 상승률은 27%였어요. 근데 지금 10년 평균 연간 상승률은 어떨까요? 그렇죠. 한 10%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직전 5년 평균 연간 상승률은 41%였어요. 그리고 최근 5년 평균 연간 상승률은 21%로 어때요? 2배 정도나 차이가 나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확실한 건 어때요? 그쵸? 지금이 닷컴 버블과 같은 과열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30년간의 평균 연간 상승률은 10%니까 지금 현재 17%나 21%가 고평가가 된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버블이 붕괴되기 위해서는 먼저 버블이 와야겠죠. 근데 지금은 버블이 온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닷컴 버블 때는 야후와 같은 수익성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수익성이 좋고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고평가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으나 닷컴 버블과 같은 상황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위험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바로 주기적인 폭락이에요. 최근 5년간 TQQQ가 폭락한 케이스를 분석한 도표인데요. 결국 270일에 한 번, 그러니까 약 9개월에 한 번씩 폭락이 발생하는데 그 폭락의 수준이 무시무시합니다.
마이너스 33%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코로나 폭락이 마이너스 35%였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폭락은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3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폭락이 10년에 한 번이 아니라 9개월에 한 번씩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가 견디기에는 무서운 폭락입니다. 마지막 위험은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음의 복리 효과라는 것은 3배 레버리지 ETF가 상승과 하락을 같은 비율로 했을 경우 그 기준이 되는 1배 레버리지 ETF일 경우에는 자산 가치가 변동이 없지만 3배 레버리지 ETF의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횡보장에서 상당한 수준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약에 장기적인 횡보장이 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3가지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저는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가장 고려해야 될 게 2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 그리고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위험. 그럼 위험은 크게 3가지였어요. 첫 번째, 닷컴 버블과 같은 대붕괴. 2번째, 주기적인 폭락. 3번째, 횡보장에서의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TQQQ 3배 레버리지 ETF는 투자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적립식 투자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주가가 상승할 때는 매수하는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폭락을 대비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주가가 많이 하락할 때는 그만큼 많이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평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월 50만원 투자를 권유드리는 것은, 이건 제 기준인데 저는 현재 미국 주식에서 월 한 60만원에서 65만원 정도의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 만약에 다 손실을 본다고 해도 큰 타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TQQQ는 주기적으로 폭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물론 월 50만원이라는 금액은 제 기준이고, 뭐 여러분들은 상황이 더 좋다면 100만원, 200만원, 그렇지 못하다면 뭐 25만원, 10만원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월 50만원 11년 투자해가지고 그거 얼마나 되겠어? 그렇죠. 월 50만원이면 미화로 한 460불, 그리고 12번, 그리고 11년 동안 투자하면 약 6만불 정도 됩니다. 근데 TQQQ에 적립식으로 월 460불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200만불입니다. 약 24억입니다. 11년 동안 월 50만원만 투자했는데 투자 성과는 24억입니다. 부족한가요, 아직도? 자, 두 번째로는 월 50만원 투자금의 24개월치를 폭락장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9개월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40% 이상의 폭락이 발생한다고 배웠었죠. 그러면 그 폭락에 맞춰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자금을 준비해 두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TQQ가 지금 100불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40%가 하락을 해서 이제 60불이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있었다면 뭐 다시 100불 이상에 올라가면 뭐 이득도 손해도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60불대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추가 투자를 했다면 평단가는 100불이 아니라 한 80불이나 70불 사이로 맞춰지겠죠. 그럼 그 다음에 상승을 해서 이제 TQQ가 150불이 됐어요. 그럼 그때 만약에 40%의 폭락이 일어난다고 해도
평단가에 비슷한 수준의 또는 평단가보다 위에 TQQQ의 가격이 머물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40%의 폭락이라고 해도 내 평단가 위라고 하면 견딜 수가 있겠죠. 즉 주기적인 폭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 투자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또 적립식 투자도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수단은 바로 TMF입니다. TMF는 TLT의 3배 레버리지 ETF인데요. TLT를 설명하면 미 장기 채권, 20년물 이상의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 ETF인데 이 채권 ETF인 TLT를 3배 레버리지로 따라가는 게 바로 TMF입니다. 그럼 코로나 시기를 한번 볼게요. 흔히 주식과 채권은 위기 상황에서 반대의 경향을 보입니다. 자, 한번 보죠. 코로나 상황에서 TQQQ는 막대한 하락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어떤가요? TMF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을 해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그것을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백테스트 결과입니다. TQQ에만 100% 투자했을 때 MDD는 49%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의 폭락을 우리가 견뎌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TQQQ의 60%, TMF의 40%를 투자했을 경우에는 어떤가요? MDD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MDD라는 것은 투자 기간 중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50%라 견디는 건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26%라면 어때요? 한번 견딜 수가 있겠죠. 근데 이 TMF를 섞었을 경우에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수익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TQQ 온리 투자는 200만 불이었지만 어때요? TMF를 섞었을 경우에는 한 120만 불 정도 수익이 상당 부분 사라지는 거죠. 자, 근데 TMF 투자가 이 TQQ 투자에서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MDD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TQQQ와 TMF의 특정 비율로 투자를 해서 지금 6대4로 투자를 해서 100만 불을 수익을 얻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TQQQ에 60만 불이 가 있고 TMF에 40만 불이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불행하게도 닷컴 버블과 같은 대붕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TQQQ는 휴지조각이 되겠죠. 근데 TMF는 어떨까요? 40만 불 그대로 남아있고 코로나 상황이나 다른 위기 상황을 바라봤을 때 최소 20%에서 30%는 상승을 했어요. 그럼 40만 불이 50만 불이 되겠죠. 50만 불이 안 된다고 40만 불로 남아있다고 가정을 해도 우리가 처음 총액 투자금은 얼마였나요? 그렇죠. 6만 불이었어요. 그러면 40만 불이라고 해도 7배, 50만 불이면 8배 정도의 투자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닷컴 버블 같은 상황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앞으로 5년, 10년 또는 그 이상 투자했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가요? 채권에 투자한다면 그 비율만큼은 최소한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MF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TQQQ에 장기 적립시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TQQQ와 TMF는 몇 대 몇의 비율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그리고 리밸런싱 기간, 지금 리밸런싱이라는 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TQQ는 6, TMF는 4 이런 식으로 정해놨을 때 TQQ가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 그 비율이 깨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 리밸런싱을 해주는 게, 다시 맞춰주는 게 연간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월로 해야 될지 아니면 분기로 해야 될지 어떤 게 가장 최선의 기간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좀 투자 초보가 아니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채권 금리가 지금 거의 역대 최저의 수준이고 현재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채권 가격은 금리와 음의 상관 관계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면 채권 가격은 내려갈 텐데 지금 채권에 투자하는 게 정말 맞는 거야? 그렇죠. 아주 좋은 분석입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TMF가 현재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모두 다 읽고 있으니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